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방송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멘탈도 많이 좀 붕괴가 된 것 같고요. 오늘 막판의 시장 흐름, 1600선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뭐 상당히 충격이 좀 가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뭐 예측이라든가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또 뭐 기술적인 분석, 여러 가지 펀더멘탈 뭐 전혀 뭐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고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 글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지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 현재 국내 지수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같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저도 드릴 말씀 없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좀 서기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드릴 말씀도 없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뭐 희망적인 얘기만 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내일 더 떨어질까봐 오늘 주식을 매도한다. 그죠? 아니 뭐 절반만이라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왜? 또 언제든지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금을 5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주가가 빠졌어요. 살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심정 같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내일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그 다음 날이 생각나기 때문에 내일 또 매수가 쉽지 않아져요. 반대로 자 50%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올라요 주식이, 그죠? 그 다음날 또 올라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난 현금을 50% 갖고 있고 50%는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더 떨어져라 내가 더 사게 싸게. 자, 사실 말은 쉽지만 이게 현실적인 실전적인 매매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현금을 다 100% 보유하기 위해서 나머지 50%의 주식을 판다.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내일이라든가 모레라든가 주가 좀 올라가면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심정으로면 조금이라도 반등 오면 팔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50% 있는 걸 파는 게 아니라 현금이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뭐 증권사에 재밌는 어떤 분석이 나와서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이 얘기가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지금 장세 여러분 심리를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치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타이틀은 오늘 외국인 매수 언제쯤 돌아오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렇죠?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줌에 따라서 1600선이 이렇게 쉽게 가볍게 무너지죠. 그렇죠? 오늘 외국인 매도는 5,800억. 자, 일각에는 그래요. 외국인 매도가 이기냐, 개인 매수가 이기냐, 결국. 개인들도 좀 끈질기죠. 지금 오늘도 9천억이 넘는 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1591, 코스닥이 485, 상상도 못했던,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 어제 크게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크게 오른 것도 사실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보시면 어제 뭐 다우가 한 5% 올랐죠. 그죠? 나스닥이 6% 오르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뭐, 체감이 안 느껴져요.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뭐 하한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던 시장이 또 와르르 무너졌던 상황이었는데요.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열릴 그런 선진 지수의 하락은 뭐 불보듯 뻔하죠. 또 뭐 뭡니까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또 생각이 되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당장 들어온다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어제는 CP 기업어음을 매입해준다라고까지 나왔었어요. 그죠? 좀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1000조가 넘는 그런 역대급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가 어제 오르긴 했는데 오늘 또 선물이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미국이 금융시장의 신용 정책을 방어하는 그런 조치, 재정 정책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의회 통과라든가 그렇죠? 의회를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미국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세가 주춤하고 다시 매수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은 많이 또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아야지만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큽니까? 뭐 10% 떨어졌다가 또 10% 오르고 그죠? 난리도 아니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매수에 동참을 하려면 미국 시장 자체가 안정을 좀 찾아야 돼.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 재정 정책, 재정 지출 정책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모멘텀이 좀 나와야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어제까지 30거래일 누적 매도가 11.9조, 그죠? 거의 한 12조 원입니다. 1월 20일 이후는 벌써 13조가 넘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자,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면 2008년도, 2007년도 금융위기 전조 상황일 때 30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12조 원을 좀 넘게 매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보다 좀 크죠? 그죠? 시총 대비 약 1.4%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물량. 지금 현재 상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5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었어요. 자, 현재 12조, 13조고 그 당시 15조 원이라고 한다면 뭐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융위기 당시와 좀 맞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증적으로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그죠? 당장 매수대로 전환되는 걸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안정과 또 뭐 여러 가지 또 지표들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만 긍정적으로 좀 나와야지만 외국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당장은 쉽진 않겠죠. 저도 이제 외국인 매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심증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쉽사리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위치예요. 그만큼 시장 흐름이 굉장히 극단적인 약세장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금 극단적인 약세장이 보통 4단계로 좀 나뉘는데요. 그죠? 첫 번째가 과매도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패닉이에요. 세 번째가 항복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혼돈 단계라고 얘기하는. 뭐 이게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떤 위치인지를 봐야 돼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텐데 극단적인 약세장의 전개 단계가 이제 4단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과매도 국면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1월 달, 그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나왔던 그런 극단적인 과매도가 나오죠. 극단적인 과매도가 나올 때,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된 이후에, 낙폭이 이제 통상적인 수준까지 심화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국면을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일부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뭐 또 단기적인 어떠한 상황에서 수급이 굉장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비관적인 어떠한 이런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낙관론이 더 우세해요. 이 과매도 국면에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가장 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반등이 잠깐 나오고 다시 또 빠져요. 큰 폭으로. 이 단계를 우리가 이제 패닉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미미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과매도 국면에서 시도가 됐던 기술적 반등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펀드멘탈 우려가 확산이 됩니다. 2차 급락 단계라고 보는데 이 패닉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투매라고 불리는 패닉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적 지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매도 정도가 심화되죠. 그래서 뭐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만에 기록하는 극단적 과매도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저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닉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패닉 상태가 이제 계속 거듭이 되면서 나오면 이제 공격적인 일부 역발상 투자자들의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죠.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역발상 투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용감하게 들어오죠.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죠? 추가적으로. 이걸 이제 항복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같이 기술적 분석이든 수급 분석이든 뭐 펀더멘탈 분석이든 실적이든 성장성이든 어떠한 지표를 갖다 대도 맞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런 지표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추경을 비롯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적극적으로 뭐 정부에서 뭐 기여보험 CP까지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증시 안정책이 발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패닉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들이 매수를 하죠. 근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때요? 공포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어떤 분석도,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공포가 공포를 더하는 그런 단계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항복 단계에서도 바닥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십니까? 최근의 흐름이 항복 단계를 좀 지나간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혼돈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혼돈의 단계, 말씀드린 대로. 자, 혼돈의 단계, 항복 국면이 나타난 이후에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는데도 실물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더 확산이 되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분기, 2분기 기업 실적이라든가 그동안에 긍정적으로 전망했던 그런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을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부실 이러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하락을 하죠. 그죠? 지금 이 국면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국면이 뭐 몇 개월 진행될지는 모릅니다만 단기에 끝나진 않죠. 이 정도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등락이 거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실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업 실적이라든가 또 경제지표 악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길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1단계 과매도라든가 또 패닉, 항복 단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혼돈의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글로벌 증시 같은 게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보다 좀 늦죠.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라든가 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실망에 이어서 지금 혼돈 단계에 진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약간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게 진행이 되는 그런 국가는 아직까지 항복 단계에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국면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하고요. 그것도 안 돼서 또 급락을 하니까 패닉 상태가 오죠. 그래서 1%의 전격적으로 빅컷이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항복 단계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재정지출 계획까지 발표를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실망 단계에 와 있는 그죠? 그런 상태다라고 현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돌아설 수 있을지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주식을 팔고 그렇죠? 어떻게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뭐 내지는 30% 아니면 많게는 60% 70% 정도를 현금화를 하는 게 맞겠느냐 반등을 이용해서 그런 마음이 편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은 진작에 매도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현금화도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주도주급이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수한 펀더멘탈을 보유한 종목이라고 본다면 저는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더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비주도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거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 뭐 화학, 또 금융,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것들,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기계, 이런 업종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패닉 구간, 그죠? 공포스러운 이런 급락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혼돈이죠, 혼돈. 4단계에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뭐 어찌됐든 몇 개월이 지났든 이 4단계가 지나게 되면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언제 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소외 업종은 못 올라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어떤 분들은 그냥 싹 다 팔고 난 100% 현금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와서 그러기엔 좀 그래요. 내일 더 빠진다, 모레 더 빠진다 라는 걸 알고서도 뭐 신용이라든가 이러면 아니죠. 이런 거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했다, 뭐 반대매매, 이거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걸 제외하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화하는 건 좀 말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절반이라도,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뭐 지금 이제 뭐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서 너덜너덜해졌겠지만,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서 50% 정도를 내가 현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빠져도 못 사고요. 반등 줘도 못 삽니다.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그래요. 아이, 난 강심장이라서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과거에 뭐 유럽 사태 나왔을 때라든가 뭐 이제 뭐 크게 지금처럼 폭락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분들은 결국 이겨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과매도 구간이다. 저도 처음에 이제 과매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줄 알았죠. 그렇죠? 패닉이 나오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죠? 거기다 이제 항복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여기서 뭐 지지 라인이 어디다. 그죠? 몇 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막 1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있고요. 뭐 1100까지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00, 110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사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한 1650선 정도면 코스피 기준으로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오늘 1600선이 아주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단계? 항복 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이 혼돈의 단계로 진입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하루하루 변동폭, 또 장중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위치라고 한다면, 글쎄요, 1200이 갈지 뭐 1100이 갈지, 지금 비관적인 얘기가 이제 귀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가능성에 베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 좀 버텨내는 것이 좀 답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지켜냈고, 어제 미국이 크게 올랐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처럼 현재 위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참 힘든 가운데 저도 이 시간이 돌아오면 굉장히 힘들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렇죠? 미국 시장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번뜩번뜩 또 우리가 또 악몽도 꾸고 그런 상황이 모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고비를 좀 여러분들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